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 허혜민 연구위원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이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되고 참 힘들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또 제약바이오 섹터로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 섹터 과도하게 많이 빠졌던 만큼 바닥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가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바닥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인사이트 자료 제목도 이제 바닥 탐색 구간인데 너무 최근에 많이 빠지긴 해서 과거에 과연 얼만큼 빠졌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자료의 그 차트 보시면 이게 코스닥 제약지수랑 기술 이전 누적 금액 추이를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최근 자리가 기술 이전은 좀 많이 나왔는데 제약 지수는 좀 많이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조정을 본격적으로 바이오가 좀 좋았던 게 2015년부터라고 보면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조정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 2, 3, 4, 5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그 대조정,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3번하고 4번입니다. 2018년도하고 2021에서 22년도 넘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때 보시면 이때는 이제 좀 펀더멘털하게 악재들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다수의 삼상이 실패가 됐었고 바이오텍의 신뢰도를 좀 잃어가는 국면에서 54% 정도가 제약 지수가 하락하는. 근데 이게 단기에 빠졌던 건 아니고요. 한 1년 7개월간의 조정 기간이었으니까 1년 넘게 이제 50% 정도 지수가 빠진 거고, 21에서 22년도 넘어갈 때는 이제 코로나로 워낙 좋았었던 것이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고 실제 좋은 소식도 좀 부재했었거든요. 기술 이전 소식도 이전 연도 대비 이제 절반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폭이 50%, 그러니까 이것도 제약 지수가 50% 정도 하락하는. 근데 이거 또 역시 1년에 걸쳐서거든요. 근데 최근 거 보시면 그 조정폭이 41%입니다. 근데 2개월 만에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하락해서 이게 손 쓸 수 없는 찰나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미국 쪽도 이렇게 빠졌을까 보면 NBI랑 XBI라고 해서 이제 NBI는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고 XBI는 S&P 바이오텍 ETF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저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을 보면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의 바이오텍은 상승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글로벌한 그런 바이오텍의 펀더멘털 하향 추세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게다가 저희가 기술 이전 소식도 앞에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못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대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특히나 타 섹터의 쏠림 신화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펀더멘털하게 제가 한 가지 더 그 다음 장 인사이트 두 번째 장에서 기술 이전 건들 보여드리면요. 그 작년 말 연초에 사실은 조금 걱정했었던 거는 2025년도에 기술이 너무 잘 나와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 차트가 기술 이전 연도의 그 최대 마일스톤들을 2025년도에 기술 이전한 최대 마일스톤을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금액이 레코드 하이를 찍었어요. 근데 21년도도 코로나 때 물론 기술 이전이 많았지만 당시랑 좀 달랐던 거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빅파마 향이 좀 양질의 기술 이전, 대형 기술 이전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보다 건수는 좀 줄었는데 금액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건당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연 25년도를 넘어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실은 작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했었으나 지금 26년도 아직
올해 절반이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6월이니까. 근데도 지금 기술 이전은 한 작년에 60%를 넘어가는 상황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안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하향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진짜 펀더멘털 자체는 사실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아무래도 반도체로 그동안 수급 쏠림도 너무 과도했고 지금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우려감들도 네. 계속 자극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좀 영향을 받는 거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펀더멘털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번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1페이지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네. 그 작년에 기술 이전은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플랫폼에서 이제 물질로도 잘 되고 있는데 우선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플랫폼을 살펴보면 네. 그 11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 핑크색 네. 이쪽이 빅파마 향으로 기술 이전을 해본 회사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할 회사들이거든요.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들. 그래서 네. 양쪽 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근거로는 12페이지 보시면 플랫폼 하는 회사들이 기술 이전 할 때 좀 더 좋은 가치로 잘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휴먼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사람 인체 데이터가 잘 나왔을 때 이 플랫폼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휴먼 데이터가 있고서 기술 이전을 하는 거랑 없고 하는 거랑 좀 금액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12페이지 보시는 게 우리나라 플랫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다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들이 올해 내년 나올 수 있어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협상력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조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물질도 14페이지인데요. 그 올해는 기술 이전 했을 때 제가 요거 아마 잠깐 넘어갔었는데 그 인사이트에서 자료의 3페이지 네. 보시면 그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랫폼 쪽으로는 기술 이전이 좀 많이 됐었고 그 거의 플랫폼과 플랫폼 기반 물질이 작년에 한 70% 이상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보시면 물질들이 많아요. 물질이란 얘기는 그 에셋,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한 90% 정도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플랫폼도 잘하고 물질도 잘하는 지금 이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에서 계속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반기 전망 자료에 아까 말씀드렸던 14페이지가 그 물질에서 봤을 때 우리가 First in Class로도 볼 수 있고 Best in Class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4페이지는 이제 First in Class 쪽에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휴먼 데이터가 잘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네. 그 대부분은 휴먼 데이터 지금 1 이상 하고 있고 탑라인 발표나 뭐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근육량을 좀 올려주는 거, 네. 그다음에 ST팜의 HIV 그 에이즈 치료제, 요거는 3분기 때 탑라인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오스코텍 카나프의 내성 항암 치료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물질들이 기술 이전이 됐어요. 네. 한미약품의 GLP-2 단장 증후군 치료제라든지 릴리한테 했고요. 오스코텍 시크 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술 이전했다 보니까 추가로 더 나올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참고로 보실 수 있고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인데 퍼스트 인 클래스는 한 번도 그 나오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거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베스트 인 클래스는 그 계열 내의 최고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고 검증이 됐으나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개선된 물질들 부분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인데요. 그것도 지금 기술 이전 노리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1 이상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는 유한양행과 GI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 알러지 치료제라든지 최근에 데이터 잘 나왔던 D&D 파마텍의 메시, 네. 리가캠 시스톤의 ROR1 ADC라든지 티온바이오의 자궁 내막증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잘 쌓이고 있어서 기술 이전 가능성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물질에서도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가 이제 16페이지인데 요거는 우리 그 학회에서의 이제 한국의 인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구두 발표를 얼마큼 많이 했느냐인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놀랐던 거는 정말 많이 스터디를 하시는 네.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게 어.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학회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막 들썩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석을 할 때 어떤 수준으로 참석을 하느냐 요것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청을 했느냐, 맞습니다. 뭐 또 그냥 발표가 참여했- 있느냐, 네. 네, 그 구두 발표를 하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그 16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세션별로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발표를 당연히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있고 네. 포스터 발표가 있는데요. 어떤 그 학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흥미 있을 만한 과학적인 발표들이 있으면 대부분 좀 오럴, 그러니까 그 구두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상 그 제출이 좀 늦어서 오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 구두 발표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번에 타이밍이 맞게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구두 발표가 많구나 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작년에 그 오른쪽 보시면은 2025년도에도 구두 발표가 많았어요. 네. 근데 그 회색으로 된 게 이제 AACR이니까요. AACR은 보통 전임상도 발표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는 구두 발표가 많았으나 전임상에 대한 구두 발표가 좀 있었던 반면에 올해에는 아스코는 대부분 이제 임상 발표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코에서 그 임상 발표를 구두로 많이 했구나라고 볼 수 있고 작년이 6건인데 올해 이제 5건 정도 했으니까요. 아직 하반기 학회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만약에 뭐 렉나자의 생존 데이터가 발표한다든지 헬리우스 에클론의 허트 항체가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구두 발표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글로벌 학회에서 이 K바이오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업체들의 발표 그 연구 개발하는 역량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24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발표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대감이 먼저 발표됐기 때문에 데이터 발표 전에 먼저 반영되고 발표할 때 차익 실현이 또 단행이 되는 그런 네. 이제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이제 우려감들이 먼저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막상 발표했을 때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네. 오히려 좀 발표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발표 예상 일정인데 하반기에 굵직한 발표들이 좀 많습니다. 유한양행, 오스코텍의 렉나자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7월 달에 관절염 데이터 3상이라든지 에클론 유방암 1차 치료제 발표 에스모라든지 네. 아리바이오는 비상장사지만 알츠하이머 이거 글로벌 3상이거든요. 이것도 10월 중에 땀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좀 굵직한 데이터들이 많고 이게 좋으면 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저희 섹터에 그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더멘탈 봤을 때 36페이지이고요. 실적도 뭐 아무리 실적 안 본다지만 실적 안 볼 수 없으니까 네. 실적도 좀 확인을 해보면 물론 타 섹터만큼의 고성장은 아닐지라도 하지만 그 섹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른 섹터 뭐 이익 엄청 버는데 네. 거기에서 소위 딸깍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상승하는 거가 있는데 너네 섹터는 리스크도 있고 뭐 많이 성장도 또 버텨야 되고. 네,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 섹터가 갖고 있는 시총 대비 이익을 보실 필요가 있고 저희 섹터가 갖고 있는 시총 대비 이익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는 저희 섹터의 성장인데요. 견조합니다. 저희 네. 올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의 이익 성장을 보면 합산해서 보면 올해에 25% 정도 이익 성장하는 거니까 이거 네. 두 자릿수 중에서도 굉장히 양호하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도 26% 정도 성장하는 걸로 볼 수 있어서 특히 여기서 26년도에 가장 이익 성장이 폭이 큰 기업들, 27년에 성장폭이 큰 기업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기술 이전
잘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펀더멘탈한 이슈로 흔들리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쏠림이 완화됐을 때 분명히 반등의 좀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네.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글로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기술 이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뭐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자꾸 시장을 좀 누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한 10월까지는 안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네. 우세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기술 이전 소식들도 좀 들려왔고 D&D 파마텍, 뭐 임상이라던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저희가 또 주목해볼 이벤트가 있을까요? 단기 이벤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매주 월요일에 올려드리고 있는 위클리에 저희 단기 이벤트 작성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단기 한 달간 좀 보시면 일단 금요일에 코스피 200, 150, KRX 300 편입 관련된 이제 반영들이 있고 네. 학회 남아 있습니다. 내분비 학회 엔도 남아 있는데 여기 에이프릴 바이오 1비상 데이터 발표 예정되어 있고 금리 이제 케빈 허시의 스탠스를 좀 알 수 있는 FOMC 회의도 다음 17일 다음 네. 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오 USA라고 해서 그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빅파마들 많이 만나서 네. 기술 이전 논의 중간 점검 논의 이런 거 하고 있고 트렌드도 좀 더 파악해 볼 수 있는 컨퍼런스 있고요. 그 다음 주에 금강원 바이오 공식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이고 RNA 쪽에서도 아이오니스 승인이라든지 여름 정도에 이제 펠라카르센 데이터 나올 예정인데 그거는 아직 펠라카르센은 정확한 일자가 없어서 제가 여기 표기는 못했지만 네. RNA의 테마가 다시 불어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마 승강제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네. 7월 초에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좀 보고 있고요. 그 7월 중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오롱 티슈진 3상 탑라인 발표, 네. 그다음에 HLB의 그 FDA 승인 결정하는 여부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도 좀 6월 중에는 네.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아무래도 또 근데 종목별로 움직임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대 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종목은 하반기 전망 자료 37페이지부터가 이제 기업 분석 관련된 자료여서 세부적인 포인트나 이런 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상 지금 탑픽은 이제 유한양행하고 ST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이 자료는 D&D 파마텍 데이터가 나오기 전 자료라서 사실 D&D 파마텍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텍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 D&D 파마텍, 앱클론, 지아이노베이션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지금 41페이지부터인데요. 요거 차트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43페이지 보시면 유한양행 주가 많이 빠졌다고 체감상 이제 느끼시겠지만 43페이지 보시면 더 확실히 보실 수가 있는 게 네. 렉라자 승인 전주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블랙락에서 5% 지분 공시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큰 의미를 저희가 알기는 대외적으로 어렵지만 이 차트를 봤을 때는 일단 렉라자라는 폐암의 1차 치료제가 승인됐고 NCCN 가이드라인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 모든 폐암에서 1차 치료제는 이걸 처방해라라는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인 NCCN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네. 이제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종 생존 데이터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얼만큼 살았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 에스모에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보고 있고 기술 이전도 알러지 지금 기술 이전하기 되게 좋은 환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IG 이타겟으로 올해만 2건 정도 빅파마들이 M&A를 했는데 노바티스랑 GSK랑 이렇게 이제 M&A를 하게 되면 다른 빅파마들이 저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 ST팜 같은 경우는
48페이지입니다. ST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낙폭이 좀 큰데 하반기에 그 실적도 괜찮고 기술 이전이나 이벤트도 좀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산업적으로도 좀 볼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팜 같은 경우는 항상 4분기 실적이 좋았으나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도 좀 잘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 배경에는 RNA에 대한 아까 제가 펠레카르센 여름에 데이터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 잘 나오면 RNA 산업이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RNA의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거든요. RNA CDMO 글로벌 탑3 회사라서 지금 서구권 회사들도 ST팜한테 수주를 주고 있고 중화권 회사들도 49페이지 보시면 중국 회사들도 요즘에 RNA 굉장히 잘하는데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빅파마들이 이걸 받아서 누군가한테 생산을 줘야 되는데 우씨나 이런 쪽은 아직은 상업용 생산을 해본 적은 없어서 ST팜한테 이제 물량이 갈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주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올해 3분기 때 그 에이즈 치료제 탑9 나올 건데 요것도 탑9이 발표가 잘 나온다면 기술 이전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직 제가 목표 주가에 포함을 시켜놓지는 네. 않았기 때문에 기술 이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ST팜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승강제 혹시 프리미엄 리그에 포함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인 거죠. 네. 탑픽으로는 유한양행이랑 ST팜 짚어주셨는데 종목별로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선호주로는 좀 알테오제, 뭐 D&D 파마텍 또 이렇게 짚어주셨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알테오젠은 MTA 기술전 나올 게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이 38페이지인데요. MTA가 작년에 한 10건 이상 이제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MTA라고 하면 Material Transfer Agreement라고 해서 기술 이전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이미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기술 이전 나올 것들이 올해 이제 그 MTA 10건 중에 2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더 나올 것들이 이제 풍부할 수 있다라는 거랑 그 특허 이슈에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4월 이후에 그 J코드 받으면서 머크의 키트로다가 좀 더 이제 그 처방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되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프리미엄 리그에 또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클로는 53페이지입니다. 에클로는 하반기 에스모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 차트 보시면 그 관리 종목 해제되고 나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과 그 대외적인 요소 쏠림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에스모에서 그 유방암 1차 치료제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어서 그 데이터 기대감. 이게 헬리오스가 보시면 이 약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이걸 백본으로 더 늘리는데요. 네. 지금 이거는 지난해 임상을 2건 정도 했다가 올해 7건으로 임상 자체도 확대했고 지금 이 약을 이제 ADC랑 병용도 하고 있고 이중항체 ADC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약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에스모부터 해서 나올 예정이라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다시 펀더멘털 그 개선이랑 재평가 좀 보고 있고요. GI는 57페이지입니다. GI는 기술 이전 나올 기대감들이 좀 많죠. 제가 1, 2, 3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3개 정도 기술 이전 목표를 하고 있고 이번에 아스코에서 구두 발표했던 101 데이터 단독으로도 병용으로도 잘 나왔고요. 네. 알러지 아까 유한양행 말씀드렸는데 지아이노베이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술 이전 되면 지아이노베이션도 이익 배분을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2라고 해서 J&J랑 지금 병용하고 있는 것도 휴먼 데이터가 올해 연내에 나올 예정이라서 그게 잘 나오면 기술 이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지아이노베이션은 한 번의 신뢰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뒤에 2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D&D. D&D는 메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올 클리어,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3개의 지표 조직 생검 데이터 무지무지
P값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기 힘든데 세 개 다 잘 나왔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나 그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네. 보고 있어서 특히나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 이전에 기술 이전 당연히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됐을 때 얼마나 좋은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도 이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주가에는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네. 섹터 자체에 일단은 아직 소외되어 있어서 하지만 반등했을 때 이런 메시 기술 이전 기대감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술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 D&D 파마텍인데 그만큼 얼마나 계약 규모가 클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하반기 그래도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들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리포트도 또 상세하게 많이 작성을 해주셨으니까 종목별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